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기 하락 종료, 잠시 반등합니다. 우리 반등하는 구간 짧게 수익 내고 다시 하방 봅시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고 있는데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9월 19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시장이 어제 오늘 반등 준비하면서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특히 주도주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가 1등일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살짝 반등이 나와서 단타로 치고 들어가실 분들은 2차 전지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만약에 치고 빠지는 거 못하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반도체만 하십시오.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단기 반등을 시도합니다. 9월 19일 날 인버스 몰빵, 선물 매도, 풋옵션을 여러분 승부 걸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인버스 기준으로 24%의 수익이 났고요. 풀베팅에서 24%면 원금 대비 24%입니다. 남들 하락장에 손실 날 때 충분하게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3,100원 이상 간다 했는데 3,100원 살짝 넘겼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의 성격이 상승 전환의 추세 전환이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을 좀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단기 반등은 있을 거다. 그러니 반등을 이용해서 단타로만 치고 빠지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빠질 때 그때가 우리가 저점이냐 아니면 이탈이냐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장을 보면 살얼음판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서 썰매를 타면요. 저희 시골에 논두렁에 가면 이렇게 썰매를 타는데 가다가 열심히 신나게 막 타다가 한번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얼음이 살얼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추부터 다 젖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살얼음판이 뭐냐면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얼음입니다. 내가 썰매 탈 수 있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서 밟아보면 어떻습니까? 깨지면서 나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살얼음판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체중 얼마 안 나가니까 저 정도는 버텨주겠지라는 과신을 하지 마시고 안 들어가는 게 상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제일 센, 그리고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섹터만 내가 건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섹터에 이미 주저앉으면서 저점이 아직 어디 확인되지 않은 종목 잘못 들어가면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하고 이후에 제가 오늘 후반부 강의에는 이제 좀 탄력이 괜찮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잠깐 내가 단타로 들어가서 한 10%에서 15%, 많아야 20% 넘기지 못하는 10에서 20% 사이 정도 이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쭉 열거해 드릴 테니까 함께 잠시 여러분 단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단기 반등을 줄 때 수익을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관련한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에코프로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1만 9천 원에 15% 비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선 8%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64만 9천 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어라고 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에코프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에코프로를 탈출하라고 제가 외쳤던 날이 7월 26일입니다. 2차 전지 최고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날인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때 이후에 제가 어떤 얘기 드리냐면 고점에서 최하 반토막은 날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최고점이 153만 9천 원이었고요. 지금 최저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등해도 제 생각에는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쯤 가면 또 한번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갖고 계시는 그 단가에서는 조금 약수익 정도 74, 75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얘가 몇 년을 바라보고 길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월봉을 잠깐 보실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시세가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나서 죽다가 잠시 반등하는 겁니다. 보이실까요? 아직 바닥 형성된 차트는 월봉상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시 반등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빠져나오시고 그다음에 다음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잠깐 나와봤자 반등해봐야 74에서 77 정도가 맥스치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 더 먹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행인 것은 시장이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세게 치고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단순 반등 영역이라도 어쨌든 반등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얘랑 같이 짝짓기를 잠깐 보실게요. 말씀 나온 김에 그냥 2차 전지 이따 강의할 거니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잠깐 보시죠. 자, 삼성 SDI입니다. SDI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나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서 단기 반등이 50에서 한 53만 원쯤 나올 거예요. 그럼 10% 이상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같이 보시게 되면 42만 원에서 45만 원대까지의 반등력은 있는데 이 종목이 가장 반등 탄력이 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패스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LG 화학입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흐름이 좀 약한 종목에 속합니다. 근데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그중에 제일 약하죠. 따라서 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만약에 삼성 SDI를 갖고 있다면 그냥 좀 더 가져가 봐라 이야기할 텐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 글쎄 세게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탈출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연결해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삼화콘덴서입니다. 사실 저는 삼화콘덴서가 좀 더 나은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세방전지입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7, 8개인데요. 이 종목이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함께 보실 때 가장 탄력 좋은 거는 세방전지, 그다음에 삼화콘덴서가 좋아 보이고 대형주 중에는 삼성 SDI가 나아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과연 여기에 내가 고집 부려야 될까? 올라오면 털고 나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같이 또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신테카 바이오 주셨습니다. 1340원에 20% 비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료용 로봇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9%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11,070원 종가 형성이 됐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바이오 종목이 전문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이오 쪽은 왜냐면 얘는 하도 요상한 종목들이라서 지금 보시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오를 잘 모릅니다.
보시면 얘는 7,200원을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올라갈 때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구간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한번 한다고 들면 2만 원 구간까지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주봉상의 배열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얘가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얘는 올라봐야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익권에 가지고 계시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340원에 가지고 계시면 수수료 빼고 세금 떼고 수익권에서 하시려면 1,500원에 매일 아침 익절가 거시죠. 1,500원 건드려버리면 다 던져버리시고 1,500원 건들지 않으면 12,000원에서 12,500원 올 때 차익 실현하십시다. 그러면 수익이 한 6%에서 20%가량 나실 테니까 되실 것 같고요. 가다가 밀려버리면 1,500원에 익절 던져버리고 다 던지세요. 그러면은 뭐 주당 그래도 뭐 150원 정도, 160원 정도 이익은 내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얘가 바닥을 찍고 일단 양봉을 첫 양봉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연속해서 움직일 때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연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가다가 밀리면 나는 그냥 주당 160원 먹는다 생각하고 못 먹어도 고하십시오. 네, 우선 신대가 바이오는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목표가 12,000원에서 12,500원 부근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B가 궁금합니다. 네, HLB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550원에 지금 100% 들어가 있습니다. 네, 27,550원에 비중은 100%를 담고 계신다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650원입니다. 자, HLB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더욱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HLB가 어떤 회사인가요? 바이오죠. 지금 네. 원래 선박 회사 하다가 이제 바이오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0%면 몰빵이라는 얘기인데 100%를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리보세라닙이라고 이제 약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 5월쯤에 FDA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확률 때문에 일단 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0%를 하신 분께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일단 수익권입니다. 예,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만 놓고 본다면 얘가 조금 흔들긴 하겠으나 3만 원 초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가지고 계신 단가에서 한 10% 정도 이익 내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 나는 개발할 능력이 없지만 그 약의 화학 성분이 똑같이 만드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가지고 그 약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대박이 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 S모 기업 회장님이 앞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회동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는 제약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임상에 1차 했다, 2차 했다, 뭐 성공했다, 뭐 앞으로 3상이 가고 있고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사실 이공계 쪽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백신 바이러스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걔가 임상 1차, 2차, 3차까지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연구비 날아가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실제 내가 상용화되기까지 부작용 없이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라면 신약이 개발되면 대박일 건 맞겠습니다만 거기에 100%를 비중을 가지시는 건 상당히 좀 리스키하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갖고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 내부 관계자이시면 그래서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100%가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패턴상은 일단 3만 원, 3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10% 정도 이익 내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만 저라면 가다가 밀리게 되면 지금 27,550원이죠. 저라면 28,000원에 이익 스탑 가격 무조건 걸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가 보시면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급등할 때가 5월 달 보시면 한 방에 확 올라갔다가 한 방에 밀어요. 그리고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확 치고 한 방에 밀죠. 왕창 올랐다가 한 방에 밀니다. 왕창 올랐다가 한 방에 밀고요. 왕창 올랐다 한 방에 밀어요. 자, 패턴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한 2, 3일 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월, 화, 수
길어봐야 요 한 화수 안쪽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평소에 움직이던 봉 길이보다 길어지는 날, 그날 가지고 계신 물량의 7, 80% 다 정리하십시오. 웬만하면 다 정리하실 걸 저는 권하고요. 바이오 쪽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대신 이걸로 대체로 권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바이오를 좋아하신다면 저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약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이 회사들은 남이 개발한 약들을 내가 자체 생산을 해서 꾸준한 유통 마진을 그리고 꾸준한 내 영업 마진을 갖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거든요. 오히려 100%를 투자하고 내가 올인할 정도라면 그런 성과에 배팅하는 게 낫겠고 예전에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와 유한양약이라는 회사가 어떤 약 하면서 이렇게 왕창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뉴스 검색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급의 약이 만약에 정말 가시성 근처까지 왔다 하실 때는 제약회사가 내 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온다면 사실 보시면 우리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4개가 왔는데 이게 12년에 걸쳐 왔어요. 개당 4, 5년마다,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제가 잘 모를 영역이고 저는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바이러스가 오거나 주기적으로 어떤 큰 병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급등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만 놓고 보면은 한번 위로 땡기려고 폼을 잡는 거라서 지금 진입 단가를 보면 아마 100% 사신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볼 땐 일반인이 아니세요. 저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100% 잡았다면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선수 타점을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실 여력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한테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라면 익절가를 잡고 버텨보겠다. 다만 31,000원을 돌파한다면 얘는 급등해서 34,000~35,000원대까지 장대 양봉 쏟을 가능성이 높고요. 31,000원 언저리에서 빌빌거린다면 저는 7, 80% 던지거나 다 팔겠다. 바이오주에 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아신다면 끌고 가시되 기술적 분석만 물어보셨으면 전 이 정도 선에서 답변 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수익 실현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고요. 31,000원 부근에서 행보한다 싶으면 갖고 계신 비중의 7, 80%는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SK 오션플랜트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200원에 20%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16,570원 이렇게 오늘장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종목 교체를 해야 할까요?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16,200원이면 딱 바닥권에 사셨는데 오늘 종가가 16,570원이죠. 다행입니다. 바닥권에 사시긴 했는데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지선이 15,400원입니다. 그래서 15,0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15,000원 깨지면. 근데 저한테 이 종목을 살 거냐라고 묻는다면 애매해요. 얘가 양봉이 서고 나서 눌림목이 온다면 전 사겠는데 지금 위치가 얘는 15,400원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다면 저는 하셔도 될 것 같고 얘가 만약 내일이나 모레 내일 오늘 양봉 하나 섰으니까 오늘 3% 상승했으니까 내일장도 양봉을 선다면 가져가 보세요. 그런데 내일장 양봉 서지 못하거나 윗꼬리 달고 아래로 미는 형식이 된다면 밀려서 그냥 본전 스탑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바닥이 깨진다고 한다면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지금 상담하셨던 시청자님하고 SK 오션플랜트 상담하신 이분하고 아마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최바닥을 잡았고 다만 아까 그분은 100%를 잡으셨고 이분은 20%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을 놓고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15,400원 깨지면 손절한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양봉 서지 않으면 저라면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얘가 갭상승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는 되밀릴 때 수익권에서 약수익 정도의 익절을 걸겠다라고 스탑 관리를 해주시면 트레일링 이익 스탑을 걸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얘가 내일 아침에 왔다 갔다 내 본전권에 왔다 갔다 하면 본전에 냅다 던져버리세요. 남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일은 얘는 흔들면 안 돼요. 무조건 갭상승해서 그냥 올라가줘야 되지 내일 가다가 윗꼬리 달거나 아래로 밀면서 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내 본전 훼손할 때 그냥 냅다 미련 갖지 마시고 한두 틱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던지십시오.
네, 우선 내일장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공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폴라리스 세원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60원에 비중은 10%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선 4% 넘는 상승이 보였거든요. 1,966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월봉을 놓고 보면은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 주봉의 모습에서는 저점을 이탈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움직일 때 지금 진입 단가가 2,260원이면 지금 거의 고점권에서 물리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일봉의 모습에서는 요쯤에 물리신 거예요. 거의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와 하다가 야, 더 가나 보다라고 추격했다가 왕창 물려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제가 조금 약간 쓴소리를 드리면 우리가 바닥에서 사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거나 두 개밖에 매수할 자리가 없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얘가 1,800원대가 앞에서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수하려면 이 1,800원에 사가지고 반등을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1,800원대 여기서 눌림목에 샀는데 얘가 무너질 때 손절하거나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아까 붕괴됐던 이 가격을 1,800원 돌파할 때 사는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전 고점대 박스를 돌파할 때 이때 따라가서 이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2,260원은 뭐 한 거냐면 갔다가 올라오니까 야 여기 약간 반등력이 있는 거니까 가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원칙 없이 들어가신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이 무너졌을 때 손절 쳐야 되는데 어디 걸 거냐? 그럼 이 박스 상단이었던 2,100원이 깨질 때 손절을 치던가 아니면 박스 하단이었던 1,8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 시청자님께서는 손절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제발 물릴 때마다 이제 뭐 종교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지만 부처님,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석가모니 다 찾을 거예요. 아마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겨우 살려는 주고 있는데 반등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등은 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100원에서 2,200원 사이 정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소형 종목을 잘 모르겠는 게 대형 종목도 사실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중소형 종목을 분석한다? 특별한 아주 호재가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메인 이슈로 밀고 가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사실 중소형 종목을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추세가 망가진 상태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면 2,100원에서 맥스 올라와 2,250원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가지고 계신 단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니 비중 10%니까 비중 한 20, 30%까지 채워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올라오면은 본전권 이상에서 그냥 탈출하십시오. 다행인 것은 반등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잡아서 비중 한 30%까지 채워버리면 단가 내려오잖아요.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 2,100원대 이상만 올라와주면 충분히 수익권 돌아올 테니까 빠져나오시는 걸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지지력을 확인하는 지지가 자리를 확인하고 사던가 아니면 기존의 매물 박스를 돌파할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박스권 안에 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려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탈하는 순간 난 손절 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놀다가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이때 난 따라가서 이만큼의 이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샀다? 그냥 사놓고 기도한다, 기도 매매한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긴 하니까 조금 더 사서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성장성에 배팅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를 영역입니다. 근데 월봉을 보시면 지금 얘는 저가에서 횡보하는 영역으로 바라봐져서 한 2, 3년도 횡보하고 나면 시세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보시기에는 좀 더 잡아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2, 3년 횡보하고 나서 25년에서 25년 한 중반에서 후반쯤 되셨을 때 이 종목이 정말 좋다면 그때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시고요.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2,100원, 2,2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황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가장 기대하면서 또 걱정하는 시간인데 오늘 서두에 이런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앵커님을 구박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버스 안 샀다고 하도 구박해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왜 이번에 장을 9월 19일 날 하락으로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바라볼 때 가장 기본은 여러분 환율입니다. 제가 환율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게 언젠가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정치경제 시간 때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 때 시험 보기 위해서 저는 달달달 외우고 이해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들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보시면 달러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현대 제네시스 G90이라는 차입니다. 걔가 가장 저렴한 게 1억입니다. 그리고 좀 비싼 것들은 뭐 1억 5천, 1억 8천까지 올라가는 것 같던데 가장 싼 거, 제일 싼 거 1억짜리 차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만약에 제네시스 G90을 하나 주문합니다. 한 대 주문합니다. 그래서 1억 주고 살게요라고 했는데 얘가 미국까지 수출해서 나가는데 제작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환율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을 내가 1,200원대에 주문을 했는데 얘가 10%가 환율이 달러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은 주문한 1억 주고 나는 살게라고 했던 그 입장에서는 나는 10%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값어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원화 값어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나는 1억 주고 사야 될 차를 9천만 원밖에 안 주고 사는 거니까 굉장히 나는 나이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분명 1억 받기로 했는데 달러로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원화로 받게 되면은 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9천만 원 받고 이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줄거나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마이너스겠죠. 왜? 나는 분명히 10% 더 벌어야 되는데 10%만큼 이익이 감소되니까 주가의 이익 감소분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빠질 겁니다.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얘기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는 게 괜찮은 선생이고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면 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왜 웃습니까? 근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은데 화면을 좀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자세히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아나운서이십니다. 어디 갔죠? 많은 분들이 큰 화면으로 내용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인이어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PD님. 자, 보시면 8월 1일자를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8월 1일자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여기가 8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달러 값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얘는 지금 7월 19일 날 최저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달러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꼭 원화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아주
긴밀하게 동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7월 19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가 눌렸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8월 1일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 시장은 올라오던 고점을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고요. 꺾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실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쫙 치고 올라갈 때 우리 장은 어땠냐면 쫙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가 눌립니다.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이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요? 반등하고 눌렀다가 반등하고. 자, 쌍봉을 찍는데 달러는 보시면 눌렀다가 반등하고 눌렀다가 쌍바닥 치고 본격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떠나요? 우리 장은 쫙 빠지죠. 그죠?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에 몰빵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경제TV에 나와서 공중파 방송에서 하방 포지션에 몰빵한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폭락충이 돼가지고 굉장한 많은 짤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 쟤는 어떻게 된 게 주식 방송을 한다는 전문가가 나와서 떠든다는 얘기가 장 빠진다고 인버스에 몰빵하래 시장 망한다고 시장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방송에 나와서 최소 비중 50%는 가져가라. 여러분 승부 걸고 풀베이팅 하실 분 100%까지 다 채워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인버스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2,500원에 사서 3,100원, 200원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를 간다는 얘기냐면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가 2,600포인트예요. 종합주가 지수.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에서 쌍봉 맞고 죽었는데 이때 떨어질 때 최소 2,300은 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깨고 나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2,600을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상승 전환의 확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울기 각도에서는 다시 저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저는 반등 좀 하는 척 하다가 한 2,400이나 45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으면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적게 가면 2,130포인트에서 반등 저점, 많이 가면 1,9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을까?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얘가 지금 14,800원에서 15,000원 달러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261250. 이 종목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것은 단기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달러가 아직 여러분 잠깐은 눌리지만 완전히 꺾이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건 좀 공격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위에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이고요. 레버리지라고 써 있죠. 얘는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제가 맨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소위 말하는 인버스 곱버스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제가 9월 19일 날 여러분에게 하방에 몰빵을 드렸던 날이 양봉 나온 음방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양봉 이후에 음봉 꺾인 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2,500원에서 얘 풀로 한번 담고 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여기 9월 19일 날입니다. 2,500원에서 최하 50%는 팔지 말고 들고 가라. 계속 방송에서 누누이 떠들면서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 앵커님을 열심히 놀려먹으면서 왜 안 샀냐고 얘기해줘도 몰빵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샀냐고 구박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때 제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종목 상담할 때 그 하락하는 장 중에 여러분께 종목 상담할 때 살 거 없으면 인버스 사라 하면서 계속 3,100원에서 2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2,500원에 사서 3,000원 가면 20% 수익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2,120원까지 갔으니까 24% 차익 실현하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인버스 또 살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반등할 때 여러분 15,200원에서 15,7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잡으시고 그쯤 올라오면은 상방 물량 다 정리하시고 다시 하방을 볼지 말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라는 것이 현재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길게 보면 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뭔데? 희극인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겉으로 웃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병이 있고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힘든데 남들이 볼 때는 불로소득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남들이 볼 때 그냥 날로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다리품 팔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리스크에 처해졌을 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자금을 내가 베팅했는데 거꾸로 갈 때가 분명히 살면서 몇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겪고 일어설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장이 반등하기 때문에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 좀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종목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매매를 할 때 타이밍을 언제 본다? 쌍바닥과 다중바닥을 확인하자. 왜냐하면 떨어질 때 이렇게 아래 꼬리다는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최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선수인데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두 분 그러셨죠? 한 분은 비중 100%, 한 분은 20%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에서 정확히 꼬리에서 맨 아래 꼬리 잡고 올라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고요. 운이 좋을 때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중바닥권에서 이쯤에서 내가 매수해서 손해보지 않을 만한 자리,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상승장에서는 언제 사는 거냐면 상승했다 눌림목 올 때 사는 거예요. 상승장은 언제라고요? 올라갔다가 눌림목 올 때. 그런데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면 테마로 세게 치고 올라가는 강력한 종목만 거래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해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앵커님, 딴짓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했다 눌림목이 오는 걸 사야 될까요? 상승장에서요? 네. 상승했다 눌림을 주는 종목과 테마 종목 둘 다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상승장인데? 네, 그거 안 들은 티 바로 나죠, 그죠? 예, 제가 상승장에서는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는 장을 사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테마주를 사는 거는 테마주 사는 건 하락장일 때 테마가 수급이 세게 들어올 때 그 종목만 거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도 안 듣는 것 같아서. 에서는 테마주를 주로 거래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YTN이 유진기업에 인수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수를 당하는 회사가 재정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인수하는 회사가 좀 더 크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인수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날 아침에 갭상승이 20%가량 떴는데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초가에 바로 매수해서 15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단타 종목은 대부분 다 오전에 사서 팔고 그냥 당일 매매를 끝냅니다. 오전에 30분에서 1시간이면 시세가 끝나기 때문에 10시 안에 차익 실현 끝내버리는 편인데 이날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가져갔더니 부흥 올라서 왕창 오릅니다. 그래서 17% 이익을 내고 끝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테마 종목만 하락장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가 매수했는데 얘도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수에서 상한가 이런 것들 위주로 거래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 어디서 보냐고요? 제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단타 관심주를 올려드려요. 근데 올려드리는 걸 다 사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시초가를 깨지 않을 때 그때 매수한다. 혹은 시가가 깨지게 되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따라갑니다. 되게 심플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5일 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날은 이틀 정도에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일은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고요. 2, 3일은 내가 조건에 부합할 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우리가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이번에 테마를 노렸던 것 중에 대박이었던 건 사실 흥구석유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석유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석유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실 이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건 이 밑에 있는 게 일봉이거든요. 보이실까요? 일봉에서 첫 갭상승 떴던 날에 매수를 했는데 요 날입니다. 요날에 매수했더니 그 연속해서 계속 올라서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는 49%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만 고점은 못 먹었습니다. 걔는 신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테마주를 거래할 때는 사실 자주 보이진 않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뭐 한두 개 정도 보이게 되면 아싸 감사합니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래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 단타주나 테마주를 거래할 때 비중을 100% 실른다? 저는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따라서 이 단타 테마주를 거래할 때는 내가 한 1억 원 정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1,000만 원에서 맥스 3천. 2, 3천만 원 안쪽에서 거래해가지고 5% 벌면 1,000만 원 갖고 50만 원 버는 거고 3천만 원 가지고 했으면 한 150만 원 버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루에 50만 원 일당 벌려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로 숙련되신 그 현장에서 제일 숙련되신 분들도 하루 일당 50만 원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 33%라는 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에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보통은 상승해야만 이득을 냅니다. 얘는 지금 KLX 2차 전지 ETF인데요. 우리가 7월 26일 날에 장이 왕창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빠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를 좀 매수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2차 전지 개별 종목을 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2차 전지 ETF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13,500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13,500원에서 12,500원까지 약 1,000원 정도 계속 빠지면서 등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당일날 7.2%의 급등을 했거든요. 자, 왜 얘를 제가 분할 매수를 하게 되냐면 정확히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반등권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분할 매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종목들을 좀 하나씩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HTS 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 반등 영역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섹터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이 빨라요. 왜 빠르냐면 저한테 20분밖에 시간 안 줬어요, 방송국에서. 20분 동안 제가 해야 될 종목이 한 30개 됩니다. 지금부터 뭐 입에다 모터 달고 열심히 읊어댈 테니까 혹시 만약에 메모 못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예. 서울경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로 여러분 메모하시면 될 테니까 다시 지금부터 빨리 말할 테니까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못 적으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종목 코드 하나씩 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종목을 이것저것 모르겠어, 사기 어려워,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122630. 얘가 15,200원에서 15,7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서 여러분 지금 사셔도 한 7%에서 10% 정도 이익 내는데 큰 지장 없겠다. 내가 종목 이거저거 사는 거 어려워, 이 종목 하나로 거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데 오늘 하루만 10.4% 올랐습니다. 우리가 중소형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던 게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왕창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은 코스닥 150,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형 코스닥에 있는 것 중에서 상위 150개 종목들로 이루어진 ETF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같이 반등하게 되면 상당폭 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저점이 지금 7,920원이고요. 얘가 지금 이번에 오늘 종가가 8,800원인데 아마 반등하게 되면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잡아도 10에서 20% 정도 먹을 폭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셔서 직전 저점이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비중은 너무 잡지 마십시오. 비중은 20% 안쪽에서 둘 중에 하나. 아니 혹은 나는 코스닥 대형 종목, 코스닥 중소형 종목하고 나는 코스피 대형 종목 살 거야. 그러면 양쪽으로 한 20%씩 나눠서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비중 100%는 절대 아니고요. 각각 20%씩에서 40% 잡으시면 다른 종목 안 사도 충분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달러를 보시면 달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달러가 좀 내려가게 되면 누가 수익 날까요? 달러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길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6,600원에서 6,700원 정도, 그럼 지금 단가에서 한 5%에서 7%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타로 보실 분들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떨어질 때 제가 제일 많이 거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지금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노후 여러분이 은퇴 세대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 329200, 329200. 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뭐냐면 상업용 건물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방송국이 상암동인데 보면 여기 지나다 보면은 빌딩들이 막 올라와 있는데 아마 건물 하나당 못해도 1,000억대 이상 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의도에 가고 영등포에 가고 뭐 강남에 가고 가다 보면 웬만한 도로에 있는 야 빌딩 되게 좋대 이러면 보통 몇 천억씩 해요. 근데 그런 건물을 갖는 건 일반 개인은 거의 없거든요. 다 기업들이 갖고 있고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ETF는 뭐냐면 상업용 오피스만 거래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우리가 여기다 투자한 돈을 가지고 가서 여기 몇백억짜리야, 몇천억짜리야, 뭐 조단위 이런 건물들을 내가 사서 운영하는 부동산 리츠 회사에 우리가 펀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얘가 재미있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줍니다. 보실래요? 분배락. 이건 뭐냐면 그 건물에서 월세 받잖아요. 임대료 받으면 매달 우리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얘는 언제 사야 되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쌀 때 사면서 계속 배당금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매집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그랬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월봉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 급락할 때 2019년도 상장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왕창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뭐 시장이 망할 것처럼 난리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급등을 하네요. 저점에서부터 2배 정도 갔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값이 올라봤자 내가 2배 가면 정말 잘 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만약에 이거 50억에 샀어. 100억 갔으면 수익 잘 난 거지. 뭐 얘가 5천억 가겠습니까? 뭐 5조를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을 많이 보기보다는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임대료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따라서 지금 얘가 저점이냐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점은 사실은 요 밑에 3,200원에 3,500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실 분은 나쁘지 않다. 언제? 요 밑에 오면. 지금부터 사시는 건 물린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뭐 한 200원 빠질 때마다 조금 5%씩 5%씩 담을게.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퇴 세대를 하시고 만약 내가 나중에 연금처럼 배당금 받고 나는 매매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종목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은 저점이 아닙니다. 좀 더 빠져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 저점이 되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다가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 분명히 드릴 거거든요.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4,000원 초반부터 뭐 사서 내가 3,500원까지 천천히 내가 매수하겠다고 사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물리면서 사면 기분 나쁠 거니까 기다렸다가 살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은퇴 세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녀에게 뭔가 물려줘야 될 보통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없는 한도가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드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거 몇 개를 내가 포트 구성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태어났을 때 선물로 주고 초등학교 때쯤 되면 걔 계좌 2천만 원 계좌가 최하 아무리 못해도 4, 5천만 원 불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아무리 못해도 그 계좌는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불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식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락장에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되게 싸진 거 개사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설픈 장에서 자꾸 주식을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지금 장은 잠깐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 잡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주도 섹터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KRX 2차 전지 K뉴딜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의 반등을 바라볼 생각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동차 섹터는 저는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주도일 것 같아서요.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091160입니다. 091160. 얘는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 이번 장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반등 중에 제일 센 놈은 얘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요. 얘 종목 코드는 228810입니다. 이 종목은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는 물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많이 성장할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종목인데 일단 단타 한번 쳐보시고 다시 장이 떨어질 때 내려오면 싸게 받아들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화학인데요. 기름값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14,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바닥입니다. 따라서 14,500원 밑에서부터 13,500원까지 차근차근 사시면 얘는 16,000원대까지 10에서 20%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철강입니다. 자, 종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살펴드린다면은 반도체 종목 중에는 계속 DB하이텍을 48,000원대부터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5만 원 밑에 열심히 사라 박앤세일이다 말씀드렸는데 떨어지니까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오고 있죠?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시면 좋겠고 종목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그다음에 LG노텍 지난번에 떨어질 때 열심히 사라 그랬는데 시장 슬슬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LG노텍도 평가 차익 10에서 15% 정도 보시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 이미 올랐기 때문에 가진 자의 영역이지 현재 재매수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열심히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이제 한 8%, 10% 수익권이니까 차익 실현 조금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면 톡방 안에다가 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짚어주신 종목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을 노려서 이 수익은 짧게 챙겨가 보자 이야기 짚어주셨고 수익군인 신테카 바이오는 12,500원 부근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비중을 담고 있는 HLB는 31,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